처음에 돈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유명한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쿠썸 한유창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으로 활동 중인 쿠썸 한유창입니다. 지금 그 쿠팡에서 온라인 셀러로 하고 있고요. 쿠팡 관련된 판매 방법들을 말해주는 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온라인 판매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온라인 판매하기 전에는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였고 네. 거의 어떻게 보면 경단녀? 그냥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집에만 있던 그냥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처음부터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가정주부로 있다가 신랑이 이제 회사에서 매출이 계속 급격하게 이제 영업사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서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제가 옆에서 이제 사무를 도와주는 그렇게 서포터를 했다가 서포터. 네, 서포터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오프라인 영업 쪽이 다 이렇게 죽게 됐죠.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온라인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주부라고 하시면 아이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가 셋입니다. 셋이나. 애국자입니다. 주변에 아이 있으신 분들은 네. 시간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셋이나 키우신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 어렸을 때는 네. 사실 아이들 좀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가 많이 사실 도와주셨고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신랑의 도움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일까지 병행하는 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주위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사업이랑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랑이랑 같이 그 온라인 유통, 그러니까 도소매를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돈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랑이 어느 정도 매출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니까 네. 이 돈이 다 저희 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아니죠. 생각보다 월세랑 그 다음에 뭐 차량 유지비 이렇게 나가는 그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왜 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을 하는 한 3년 동안은 맨날 신랑이랑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제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부모님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고정 지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간과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업 초반에 뭐 고정 지출이나 이런 거에서 간과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맞아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그 생각보다 진짜 뭐 월세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월급 받으면 다시 넣고 월급 받으면 다시 넣고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됐었어요. 네, 대표님 오늘 보니까 이제 텐션이나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이런 에너지가 혹시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뭐 이런 에너지는 원래 타고난 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또 배우고 결제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교육 결제도. 근데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즐겁고 뭔가 우울할 틈이 없다? 본격적으로 이제 쿠팡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매출이나 네. 순이익 같은 거 오늘 다 궁금해 하실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저는 그 주로 매출이 쿠팡에서 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쿠팡 중에 이제 로켓 배송의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마켓플레이스, 로켓크로스, 로켓 배송 이렇게 세 가지로 매출을 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비중은 로켓 배송, 로켓크로스, 일반, 윙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고 있고요. 뭐 잘 나왔을 때는 한 달에 2억이 넘는 매출도 있고 그리고 못 나왔더라도 1억 정도의 매출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단골마트 B2B라고 그 네. B2B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꾸준히 5천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있고
그 이제 뭐 시즌 이렇게 뭐 명절 이렇게 되면은 거의 1억까지도 매출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의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순이익 말씀. 네. 제가 이제 숫자에 사실 되게 약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힘들다고 하는 거는 사업을 초반에 했을 때 고정 지출이 많이 나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월급에서 진짜 들어오면 넣고 계속 돈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를 계속 했다면 지금은 직원 월급 주고 고정급 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이제 뭐 쪼달린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대출을 알아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서 지금 잘 남고 있겠지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셨나요, 대표님은? 지금 제가 사업을 한 지는 8년 차가 됐거든요. 8년이나. 온라인 사업한 지는 4년 차가 됐는데 전과 후를 나누다 보면 오프라인은 영업의 한계가 있었어요. 신랑이 아무리 영업을 전국 당방 곳곳으로 다녀도 저희의 매출의 한계는 6천만 원 정도라면 네네.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시즌을 만나거나 하면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을 시작하고서부터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쿠팡에서 네.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유통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 뭐 위탁이나 네. 제조 아니면 사입 이런 것도 있고 또 판매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도 있고 뭐 그로스도 있고 네. 아니면 직접 배송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오프라인을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도매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건을 사입해서 그리고 제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도 있고 그쪽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창고비도 나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전향하면서 저는 식품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너무 신세계였어요. 와, 내가 재고가 없이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위탁을 한참 또 재밌게 하고 그걸로 교육도 하다가 이제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 쪽으로 제가 이제 전향을 하면서 사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 사실 이게 방법들이 틀리고 하지만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발주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놔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재고 리스크를 짓는 게 너무 재고가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켓 크로스는 우리가 판매만큼만 사입해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계속 최소화로 제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위탁의 경험과 유통 도매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B2B 사이트도 저희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중개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또 매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위탁 그리고 제조는 안 하니까 위탁과 그리고 사입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어떻게 보면 형태를 가져가고 있네요. 그러면 혹시 쿠팡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어떤 제품을 성공을 시켰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쿠팡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제가 온라인을 모르니까 교육을 하나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가의 교육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쿠팡에서 식품을 해라 그렇게 그 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는 요리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식품을 계속해서 등록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쿠팡에 이 식품을 그냥 이 상품을 그냥 그대로 올린 게 아니라 뭔가 차별점이 없을 것 같아서 다 시켜서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들은 이제 묶음 구성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때 저는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진짜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짜 클릭만 하면 주문 건수가 막 올라갔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갔던 게 사실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가 안 되면 많이 포기하는 이유가 판매가 안 돼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올리고 나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밤도 새고 주말도 나가고 매일 그렇게 상품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계기들이 생겨서 그 위탁의 경험들도 생기고 선사입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내 제품으로도 이제 또 만들어도 보고 OEM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확장을 했었어요.